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서 별난 입지로 별이 될 남양주 별내 자이더스타 10월 분양 70% 추첨제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왕숙 1지구, 2지구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 지역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수요가 많아서 경기도 평균 전세가가 0.71%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세가보다 0.3% 정도 오른 수준인데 이렇게 3기 신도시 주변 전세가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약에 도전할 기회가 3번 정도 됩니다. 우리말이 3세번이라는 얘기가 있죠. 기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미리 3기 신도시 권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 같은 분양이 남양주에서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남양주 별내 자이더스타입니다. 이곳의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어요. GS 아파트 브랜드 네임이 자입니다. 별내라는 지역에서 별을 따와서 자이더스타라는 이름으로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곳은 원래 메가볼시티 부지였는데 GS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면서 별내 신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다른 주거 형태가 아닌 주상복합이 안성맞춤인 것은 이곳의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구입니다. 일반 상업지구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자이더스타가 바로 일반상업지역이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평수를 늘리고 층수를 높이는 데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1종, 2종 근린생활, 즉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업무시설이 가능하니 당연히 오피스텔 들어오죠. 더군다나 숙박시설 가능하니 듣기도 조금은 생소한 생활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까지 올릴 수 있고 주상복합형으로 아파트 740세대, 오피스텔 192세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 숙박시설 1095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해 보이는 아파트만 짓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짓는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의 용도가 일반 상업지역이라 그런 겁니다. 이런 이해를 깔고 보면 오히려 이것이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별내역 부근의 아파트 포지션을 보면 대부분 별내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별내역 근처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라면 모자란 상업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상복합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나 오피를 분양받는 입주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일명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하죠. 그냥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먹거리도 맛보고 여차하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별내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입지는 남양주 별내에서 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초반에 지어진 대부분의 별내 구축 아파트들이 10분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자이더스타는 별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정말 별난 입지 때문에 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이곳이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 그리고 레지던스라는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10월에 우선적으로 주상복합 내 아파트 740가구, 오피스텔 192가구를 분양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분양하는 아파트 740가구 평형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에서 25%가 추첨됩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는 70%가 추첨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추첨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가점에서 고배를 마셨던 분들, 심지어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740세대 중에 전용 84제곱이 520세대, 전용 99제곱이 22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99제곱만 따지자면 110세대 정도가 완전 추첨 경쟁이 될 듯 합니다. 자이더스타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더 나아가 별내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센터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별내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초역세권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별내역만 있다면 밤하늘에 외로운 별 하나만 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호재가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8호선이 2023년 준공 예정인데 암사역을 출발해서 별내역까지 이어지죠. 이렇게 완공된 8
8호선을 별내역에서 타게 되면 진건을 거쳐서 구리, 천호, 잠실역까지 닿게 됩니다. 잠실까지 가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별내에서 잠실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the end가 아닙니다. 서울의 골드라인 GTX가 들어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심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곳이 센터가 아니라 변방이라도 중심으로 관통할 수 있는 빠른 교통망이 있다면 그곳이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GTX B라인이 별내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략 2026년 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별내역에서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에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용산 거쳐 여의도는 15분 정도면 당도합니다. 왜 GTX인가? 라는 답이 분명히 나오죠. 별내에서 서울 중심 업무지구까지 너무도 빠른 시간 내에 침투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철도 라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통 호재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기존에 경춘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별내역은 트리플 X가 되는 거예요. 그 X는 바로 역세권을 말하죠. 트리플 철도 라인이 지나니 별내는 더 이상 하늘에 외롭게 떠있는 별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내가 이렇게까지 교통 입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향후 자이더스타의 미래 가치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차로도 서울의 중심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타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서 강남과 강북으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그리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이용해서 북부간선도로 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철도 라인이 허브 역할을 해주고 주변 도로까지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입지가 마치 용의 몸체가 휘감아 돌아 이배문 여의주를 남양주 별내 자이더스타에 뱉어내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시세 보시면 앞으로의 자이더스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별내역 앞쪽으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동익 미라벨 14, 15블럭 시세가 30평대 7, 8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어진 지 대략 8년, 1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축이죠. 입지가 별내역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이더스타의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4 기준으로 6억, 7억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 8억 선보다 높은 대략 10억 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분양가 6억 선, 그리고 향후 가치 상승으로 9억 선의 시세 형성이 되면 꽤 괜찮은 시세 정상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별내 자이더스타는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시세를 주도하는 분위기에 헤드락을 걸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자이더스타가 지역 시세를 끌고 가게 되는 시세주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돌풍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세주도 역전 현상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시세를 주도하던 구축 아파트들의 목에 헤드락을 딱 걸어서 더 이상 스스로가 시세를 움직여갈 수 있는 여력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구축 아파트의 목을 잡고 자기가 그 시세를 주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에 아파트가 신축되어도 서울 수도권 내에 건축되는 신축 아파트는 가치 면에서 절대 내상을 입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별내 자이더스타가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깔려있는 교통 호재만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이더스타의 약점이 있어요. 바로 학세가 약하다는 겁니다. 학세가 약하다는 말은 학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학교가 조금 멀다는 얘기. 한별초등학교 10분, 한별중학교 10분, 별내고등학교가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초품화 관점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이면 꽤 먼 거리로 느껴지죠. 이른바 심리적인 거리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중요한데 10분이 그냥 10분이 아니라 심리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학부모들에게는 10억 광량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대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정도면 학세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별내 자이더스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착한 분양가로 들어가서 높은 매매가로 나올 수 있는, 들어갈 때는 한바구음으로 나올 때는 파한대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죠. 최근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8월에 비해서 8.8% 내린 79.4로 집계됐습니다. CCS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고들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약간 회복됐던 소비심리지수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런 소비심리지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단 위에 있다 아래로 떨어지면 아픕니다. 전달에 비해서 117로 8%가 떨어졌어요. 앞으로의 집값 상승세가 조금은 꺾일 것이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중심은 예외죠. 아랑곳 없이 상한가를 찍는 곳이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와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양상이 얼핏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끌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될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던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청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리하게 자금 동원해서 구축 아파트 사기보단 3기 신도시, 과천 지정타, 북일의 고덕강일, 별내 신도시 또한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가점이 낮고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추첨제 물량은 무시 못합니다. 일단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한 청약통장 요건과 예치금 기준을 꼼꼼히 준비해 놓으셔서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죠.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이 지금은 보합세이지만 어느 순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하튼 공급 물량들을 잘 살피셔서 나름의 전략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계를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가능성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의 손아귀에 잡히게 돼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양주 별내 자이더스타는 첫째, 8호제곱미터에서 25%, 99제곱미터에서 70%의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이유 때문에 당해 30% 외에 70%의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청약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착한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지금의 입지도 좋은데 향후 입지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덩달아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기가 성공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